청주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충북도당 최진현 청주시장은 왜 나가려고 하는 겁니까?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대요. 청주가 서울 갔다 들어오면 절간 들어오는 기분이거든요. 비관료 출신이 지금 시장이 될 때가 됐다. 경쟁 후보를 저격하기 위해 한범덕 시장이 올라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지적할 사항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허송세월 보내왔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둘은 분명히 연대할 것이고 단일화할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이제 후보로 한번 오겠습니다. 되게 가시면 안 오시더라고요. 아, 고말 한마디 실수했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 청주시장 예비 주자들의 경쟁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청주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충북도당 최진현 정책실장 모시고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용현, 최진현. 집안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오히려 저기 사모님하고 제 집사람하고 잘 아는 관계예요. 그런 관계예요? 네네. 저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같은 또 집안이신가 또 그래서 학연, 지연, 이제 또 혈연까지 뭐 되는가 그랬더니 아니시구나. 알겠습니다. 한판 초대받고 어떠셨어요? 진짜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떨렸습니다, 사실. 그러세요? 뭐- 우리 방송에 다른 프로그램에 매주 출연하시잖아요. 네네네. 그거랑 좀 결이 좀 틀려 보여서. 달라요? 네. 여기는 좀 목 좀 쪼르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미리 풀고. 예, 미리 풀고 왔습니다. 근데 이 한판이요. 좀 묘한 게 이 선거 시즌이 되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출연 요청을 하잖아요. 불편해들 하세요. 실수할까봐. 네. 또 안 하잖아요. 네. 그럼 짜증내요. 네. 왜 나는 안 불러?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오늘 하여튼 최진현 정책실장을 시청자분들에게 알리는 아주 주옥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좀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최진현은 누구인가? 입니다. 셀프 소개. 본인은 누굽니까? 우선 세상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저희 부모님의 아들이고요. 또 동갑내기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남매의 아버지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를 보면서 초등학교 2학년 소년이 결심을 합니다. 나도 죽었을 때 저렇게 많은 사람이 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 결심을 한 이후에 50이 된 지금까지 그 결심을 유지하고 살아온 바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는 처음에 바보 최진현이야. 조금 얘기할 때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해서 뭐 별 볼 일 없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 가슴 갑자기 속에 짠한 내 감동이. 가슴 속에 아주 꿈이 살아 있습니다. 변호사님, 최진현 정책실장 어떤 분입니까? 예. 양력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뜨거운 추상적인 열정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딱딱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71년생이시죠. 올해로 만 50세시고 토박이 청시 출신이세요. 예. 대성초, 주성중, 충북고 그리고 지역의 충북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예. 그 자민련 공채이기로 정당 생활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비서관을 거쳐서 용암 영운지구죠. 거기서 청주시의원 3선까지 하시고 지금은 국힘 충북도당의 정책실장을 맡고 계시죠. 하나 빼먹었어요. 뭐요? 프로 방송 넣어. 아, 국힘에서 어떤 뭐 정책이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때 초대 손님을 추천해달라. 다른 방송사에서도 막 하는데 예. 유일하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상 그 어느 세대별로 다 인재들이 많은 그룹이 있잖아요. 이게 71년생이신데 71년생 지금 50대 지역의 인사들 중에서 유명 인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누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인석 JC 전 중앙회장도 그렇고 박한석 전 부위원장, 그다음에 신장식 서울에서 진보정당 활동하고 있는 예.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그 SK 하이닉스의 이일우 부사장,
이렇게 지역에 인재들이 많은데 우리 최 실장님은 그 중에서 탑이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도 경험할 정도로 지역에서 그 또래 그룹에서는 최고의 선두주자로 아주 이름이 되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글쎄 비행기는 여기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아파요. 엄청 떨어진다 이제 진짜 걱정되는데 사실은 이런저런 질문 중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은 가장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시의원으로 활동을 할 때도 그렇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 정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청주시장은 왜 나가려고 하는 겁니까? 왜 정치를 하느냐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결심한 이후로 그 길을 쭉 학창 시절부터 준비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울게 하려고요. 그런 어떤 그 바탕이 됐고 아하. 청주시를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너무 제가 그저께인가 오늘 방송 녹화를 갔었는데 예. 서울서 그 PD가 새로 온 지 3개월 됐다고 여성 30대 PD인데 네.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대요. 청주가. 청주가 서울 갔다 들어오면 절간 들어오는 기분이라는 너무 심하다. 저도 근데 공감하거든요. 변호사님도 그래서 매일 지적하셨던.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게 그 관료 출신 시장들이 좀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공직사회가 역동성을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시하는 일만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공직사회가 지금 너무 지금 복지부동에 젖어 있고 그리고 세대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썩은 물은 고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젊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노화가 되는 거예요. 시 전체가. 그래서 좀 젊은 청주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뻔한 청주가 아니라 좀 뻔한 청주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치 얘기 조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국힘 후보들만 시장 후보들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뭐 최진현 정책실장님 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셨고 시장 후보로 그다음에 최현호 그 서원고 당협위원장도 출마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시장 예. 후보에 등판하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범석 전 청주 부시장, 예. 그다음에 박한석 도당 부위원장 좀 전에 얘기 나왔던 예. 그분도 얘기 나오고 황영호 전 시의장 같은 경우는 불출마 선언했지만 또 상황이 바뀌면 또 출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진행되다 보면 스스로 좀 뭐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이 뭐 한 분, 두 분 정도 계실 거로 알고 있고. 그러고 아까 뭐 박한석 후보 저 부위원장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뭐 여기 박한석 후보하고는 미리 약속된 부분도 있고요. 둘은 분명히 연대할 것이고 단일화할 것입니다. 이미 본 게임에 가기도 전부터요. 네. 이 폭탄 선언이 너무 일찍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뭐 물어보면 조금씩 이렇게 좀 감췄다가 좀 이렇게 하시는데 뭐 미리 먼저 저 바보를 아니 그냥 나오는 대로 간다니까요. 당황스럽습니다. 화끈하시네. 예. 모 인터넷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청주시장 다음에 청주시장 후보로 적합한 인물로 4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던데 그거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이게 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도 좀 겹치는데요. 그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관료가 아닌 비관료 그 출신이 지금 시장이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저 신영환 교수님 잘 표현하시는 그나물의 그 밥 좀 이제 그만하자. 세대 교체 좀 한번 하자. 예. 단체장인 만큼 행정 경험이든 의정 경험은 좀 있는 사람이 되어야 시정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선거에 그 떨어지더라도 청주에 좀 터전을 잡고 살 사람들을 지금 뽑아야겠다. 우리가 특유의 인물론을 제기할 때 의도는 그거예요. 경쟁 후보를 경쟁이요? 저격하기. 자 하나하나 저격해 제꼈네요. 볼게요. 다 빼는 거, 우리 빼는 거. 송명호 게임 있죠. 하나씩 접는 거야. 경쟁 후보들 국힘에서 예. 여기서 세대 교체 대상 누구죠? 세대 교체. 그것도 제 이름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보면 황영호 전 시의장님하고 우리 최현호 당협위원장 제껴. 그다음에 관료 출신 누구죠? 이범석 전 부시장. 그다음에 제껴. 행정과 의정 경험 없는 사람 누구죠? 박한석. 그거 제껴. 나머지 못 따라잡는 거야? 아 이거 낙선하거나 상황이 변하면 청주를 떠날 떠날 사람, 사람. 서울에 주거지가 있거나 주로 서울에서 활동 많이 하는 사람 누구죠? 신 교수님? 누구지? 누구지? 아니야. 누구지? 누구지? 난 제일 궁금한 게 이거야. 아니 이거는 역대로 제가 느낀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서 느낀 점이라 이왕이면 지역에 좀 터전을 잡고 있는 지역 정치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청주 시민들이나 충북도민이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우리 최 시장님 진짜 확실히 저격했어. 이거 4가지 글쎄, 후보 적합 딱 다 하면서 다 잡혔네. 다 잡혔어. 네, 선거 끝났어.
당내의 주자들을 넘어서려면 본인의 경쟁력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본인 경쟁력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가까이 계셨던 신 교수님께서 최 실장의 경쟁력 하면 뭐라고 손을 꼽으시는지 혹시 제가 먼저 좀 에피소드로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에피소드. 아파트에 저거 걸으신 적 있죠? 저도 봤어요. 예, 네. 그게 돈을 지불하는 건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지만 주민들하고 얼마나 그게 사이좋게 잘 지역에서 밀착이 잘 됐으면 평소에 아파트 벽면에 과연 걸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요. 뭐 사용료만 낸다고 뭐 예를 들어서 주민 자치에 뭐 반상회 이런 데서 좋다고 돈 받았다고 좋다고 걸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네요. 인간 최진현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 없다. 네, 네. 우리 신 부연 설명 필요 교수는 없네. 돈 안 내면 안 걸어줘. 본인은 본인 경쟁력을 어떤 부분을 꼽습니까? 저는 저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정치인, 특히 지역 정치인, 자치단체장은 두 가지가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걸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뭐냐면 진정성이 없는 그 정치인은 저는 정치 빨리 내일이라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치가 쇼인 부분도 있고 보여주기식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근데 그 바탕에는 진정성이 깔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정성만 있으면 되냐 그거 아닙니다. 정책 성과를 낼 줄 알아야 돼요. 일머리가 있어야 되고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 불도저 정신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 없는 정책 성과는 화천대유로 이어지게 돼 있고요. 아하. 예. 그리고 진정성은 있는데 정책 성과가 없으면 그것 또한 뭐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치적이 없는데 시민이 뭘 받아 쓰겠어요. 눈물만 같이 흘려줄 수 있겠죠. 진정성이 있다면. 그래서 진정성 있는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힘 내부의 이제 경쟁 관계를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단박 답변할 수 있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단 1초 내에 답변할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당연히 이제 국힘 후보가 시장에 당선돼야 되겠죠. 우리 최 실장님이 당선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 남아 있는 분이 최현호, 이범석, 박한석, 신용환, 황영호. 신용은 아니라니까. 그렇게 남아 있는데 본인이 아니면 누가 된다고 그러면 누구? 박한석. 확실히 안 되네. 졌어. 둘이 진짜 연대나 가치나 이런 것이 공고한가 보네요. 두 분이. 네, 그렇게 보셔도 됐고요. 그 여러 가지를 같이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뭐 한석이 저격용은 아니지만 그 의정 경험을 이렇게 넣어놨지만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저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행정과 의정 경험이 전무하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둘이 단일화할 때 그 방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오징어 게임을 해야 되나? 새로운 세대를 한번 치받았다가 된통 당했잖아요. 잠은 좀 많이 얻으세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타당 얘기도 좀 같이 한번 버무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최진현이 넘어야 할 산은입니다. 당내 주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쟁쟁하고 시작부터 뭐 규합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막 했는데 이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또 남아 있어서요. 당장 지역에서는 한 번 더 시장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민주당도 세대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 특히 민주당은 도지사 후보에서 어떤 그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는 세력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청주시장마저 한범덕 시장이 만약에 공천을 받는다. 이것은 민주당 내 세대 교체는 요원해진다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럼 양당이 서로 경쟁하고 발전하려면 같은 추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민주당 내 세대 교체를 위해서는 한범덕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한범덕 시장이 올라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 지금까지 제가 그 방송 활동만 3년 반 하면서 객관적으로 그 의원 활동이 아니라 밖에서 볼 때 네. 지적할 사항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그 개인적으로는 한범덕 시장이 올라오는 게 승률도 높을 것이고 제일 편하다고 보는데 예. 민주당 생각하면 한범덕 시장이 좀 용퇴를 하시든 물러나시고 그 뒤에 세력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을 드리자마자
굉장히 당차게 말씀하셨는데 한두 가지 혹은 두세 가지 정도 한범독 시장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자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정책적으로는 그 가장 근래 것을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그 청주시 신청사 네, 그 네. 걸린 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한범독 시장이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허송세월 보내왔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2019년도에 이제 그 명의가 이제 청주병원 명의가 이제 청주시로 돌아옵니다.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직접 명도소송, 여기 우리 변호사님 잘 아시죠?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2년 뒤에 제기한단 말이에요. 네. 내년 3월에 착공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부분 착공 먼저 해야겠다. 아, 아니, 그 환자들도 있고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저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하면 어떡할 겁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럼 이거를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심지어 1대1로 환자들을 만나가지고 신상 파악해가지고 그거 회유하라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신청사 건립을 본인의 출마의 명분으로 삼고 있어요. 이게 마무리가 안 돼서 내가 더 한 번 더 시장에서 이걸 마무리 짓겠다. 저는 이거 하나만 봐도 지난 시정이 4년이 뻔하다. 저는 제가 뻔한 청주라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뻔한 청주, 환한 청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네. 우리 그 대안으로서 우리 뻔한 최 시장님께서 뻔한 거는 뭔가요? 두 가지 그 대안이 있는데 이거는 공공의료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주시가 공공노인의료원을 좀 선정을 해서 신축을 하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요양원을 뭐 인수를 해서 이 환자들과 그 직원들을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이거 청주병원에 위탁 주면 되잖아요. 그걸 특혜라고 뭐라고 할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신청사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거고 아니면 청주시민 그 당선됨과 동시에 다음 청주시장이 할 일은 이렇게 해서라도 추진을 빨리 대안을 가지고 하든 아니면 빨리 포기하는 겁니다. 빨리 포기해라. 신청사 건립 백지화. 시민들 의견 수렴 거쳐서 공문화 과정 거쳐서 폐지, 포기 대신 문화요청으로 가면 돼요. 아, 시청사를 시청사를 이 1청사, 2청사 써도 되고 문화요청 지금 그 공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 결단을 빨리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잘못된 부분을 그냥 청사 문제, 거침없이 청사 문제를 바로 얘기를 하시네. 예. 다른 뭐 갖고 있는 청주시장으로서의 뭐 비전이나 정책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오송 제3산단 건너편 150만 평 부지나 아니면 이쪽 현도 쪽 한 100만 평 정도 시도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에버랜드급 이상의 그 테마파크를 좀 유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청주 시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거 하나 유치해 놓으면 청주 시민, 충북 도민뿐만 아니라 영남 그 호남 분들이 거기까지 안 올라갑니다. 경기도 서울까지. 청주공항 오송역 이용해서 여기 사용하죠. 그럼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청주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물론 테마파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워터파크 또 우리 문암생태공원에서 했던 그 와서 식구들끼리 와서 고기 꺼 먹고 이럴 수 있는 장소까지 마련해 야영도 놓고요. 하고, 네. 예. 이런 것들을 좀 풀 필요가 있다. 아하. 또 하나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은 지금 그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민간 화장시설만 무슨 열악한 화장시설만 한 2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좀 공공화할 필요가 있겠다. 시에서 건립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제대로 된 화장장과 또 그 수목원까지 해서 그리고 그 안에 그 간단히 먹을 것도 즐길 수 있고 음식 싸와서 즐길 수 있는 좀 이렇게 쾌적한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화장도 하고 또 기념도 하고 추모도 하고 그 놀 수도 있는 이런 공간을 좀 공공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저는 좀 이런 좀 디테일하지만 좀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시장에 직접 터치를 해주고 나머지 굵직한 것들은 공무원들과 상의해서 그냥 추진하던 거 추진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그런 부분은 뭐 굉장히 시대적으로 맞는 부분일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테마파크 에버랜드급 이 부분은 윤진식 전 장관님이 도지사 출마했을 때 이제 공약으로 걸었었죠. 실제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배후 그 직접적 수요 인구가 230만 명 이상이 돼야 그 230만? 네, 그 정도 돼야 기본적인 이제 놀이 시설이
그 정도 규모가 들어온다. 이제 이런 타당성에서 굉장히 어렵게 이제 큰 기업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거죠. 예. 대전에 지금 놀이시설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죠. 아하. 대전 우리가 청주에는 그런 놀이시설이 없는 거고, 없는데, 예. 그런 문제점들까지 다 보면서 어떤 최적의 것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낸 그런 시도나 그런 발상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그 청주시장 그 측근한테 물어보니까 왜 청주시가 이제 말씀하신 게 왜 안 되냐 했더니 도를 핑계 대더라고. 대부분이 도유지다. 그리고 도지사의 권한이다. 어느 필지 이상 되면 도지사의 권한인 것 맞거든요. 예. 그 대부분이 이시종 지사의 문제라고 떡 넘기더라고 한시장 측에서는. 그럼 이제 본인도 나중에 이제 그 내년 시장 선거가 도지사 선거랑 같이 치러지잖아요. 어떻게 지역에서 본다면 시장과 도지사가 러닝메이트 그 비슷한 분위기잖아요. 오호, 예. 지금 국힘대부에서 도지사 후보로 나오는 게 이제 이종배, 박덕흠 의원, 그다음에 정우택, 오재세 전 의원, 그다음에 박경국 부지사하고 우리 신 교수님. 만약에 거론되는 분들. 청주시장 후보가 돼서 러닝메이트로 도지사 후보를 선택한다면 어느 분이 제일 나으실 것 같아요? 신용환. 선택한다면 이야 확실하시네요. 1초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세대 미움받아요. 본인이 이번에 주요 이제 저기가 그 뭐라고 그럴까 세대 교체와 비관료를 하는데 진짜 확고한 선택이시네요. 그런 면에서는. 그 세대 교체가 지금 단순한 나이에 의한 세대 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정당이 노장층이 조화되어야 되고요. 누군가 정말 영향력이 있는 분이 그 세대 교체를 이끌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세대 교체가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전선에서 뛰는 분들은 정말 전문 세대 교체 주자들이 뛰어주고 그 선두에서 그것을 물꼬를 터주고 하는 역할들이 또 지역 어르신들이 또 해주셔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세대 교체 지역에서 뭐 김수민 전 의원 빼고 지금 뭐 세대 교체 선두주자 국힘 내부에서 선두주자는 우리 신 교수님하고 우리 최 실장님 그다음에 박한석 부위원장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당위위원장 쪽에서 깨졌고 박한석 부위원장은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깨졌고 이 세대 교체 국힘 내부의 세대 교체 이게 우리 최 실장님은 승리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이미 이런 시도 자체가 승리했다고 생각하고요. 시도 자체가. 네, 그 한 번에 뭐 바위가 안 깨지면 이런 시도들이 계속 나오면 저희도 세대 교체 대상이 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러겠죠. 그 후배들이 또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열어주는 게 그러네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세대 교체 아니겠습니까? 성과를 꼭 이뤄내는 것만이 성과가 아니다. 5번 깨져봤잖아. 그 비법 좀 알려줘. 어떻게 깨지는 비법을 알려. 이길 수 있는 비법. 지역에서는요, 뭐 우리가 방송 전에도 살짝 뭐 논의를 좀 해보긴 했었었는데, 시의원, 뭐 도의원 이런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 단체장으로 올라가거나 이런 일들이 청주 지역에서 충북에선 많이 어렵다는 평가들을 합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올라설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면 뭔지 평상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고요. 겪어왔고. 근데 그 두 가지로 좀 분류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도의원, 지방의원 출신들이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도의원 갈 때는 큰 저항이 없습니다. 저항 뭐 이렇게 약간 좀 삐딱한 시선 이런 건 없는데 시의원이 시장을 간다든가 도의원이 군수를 간다든가 도의원이 시장을 간다든가 이렇게 될 때 그 소위 말하는 깜냥 그 깜냥으로 봐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좀 구분해서 좀 봐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건 이제 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구분을 하냐? 그건 시도의원들이 본인이 노력과 역할이다. 그 초선을 하든 재선을 하든 3선을 하든 4선을 하든 4선을 해도 아직도 예산서 못 들여다보는 분이 계시고 지방의원 중에 초선을 해도 6개월에 다 간파하고 휘어잡고 가는 사람들도 나와요. 그런 어떤 의정활동 자체를 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나 찬스를 본인도 만들어야 되지만 지역 언론이 좀 자꾸 이렇게 부각시켜 주시면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좀 하나 더 확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 괜찮은 시도위원들이 갈 때는 박수 쳐줄 수 있는 문화가 조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희망이 좀 있는데 지금 사실 지금까지는 그게 지금 굉장히 힘들어 왔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이겁니다. 만약에 본인께서 청주에서 이것만은 제일 먼저 바꾸고 싶다. 한범덕 시작 말고요. 한범덕 시작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이거 제일 먼저 바꾸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사실은 아까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
근데 뭐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게 그거니까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공직 문화를 정말 역동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청주 발전 기대하기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몇 가지 비전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가장 큰 어떤 사업 몇 개만 직접 TF를 통해서 챙기면 돼요. 나머지 일은 공무원이 역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청주가 돌아가는 겁니다.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죠. 결론적으로 아직은. 예. 뭐 그게 지금까지 컨셉하고 맞네요. 예. 제가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신 교수님, 문제점은 신 있지만 교수님도 비슷한 얘기 많이 하셨는데 뭐 역동성 방법론으로 결국 푸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공무원분들이 소극 행정을 하는 이유가 이제 감사의 문제거든요. 예. 감사의 문제. 그거를 이제 적극적 행정행위로 바꿀 수 있게 재량 이런 부분을 주면서 하는 게 그러니까 그동안 네거티브 방식의 감사에서 포지티브 방식, 그러니까 잘한 건 칭찬도 할 수 있고 예. 100의 힘을 대부분 그러니까 70 이하로 쓰고 있는데 그거를 100을 썼을 때 정말 포상을 하고 승진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동성을 가장 제도적인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죠. 벤치마킹 하세요. 아니 저 그 얘기할 거 그랬네. 자, 진짜 뭐야. 오늘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오늘 또 사기에 나오는 말이죠. 일모두원.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 이 586 세대가 지역의 586 세대들 능력도 좋고 우리 최 실장도 당연히 그렇지만은 아직도 떠오르지도 못했는데 저번에 오늘 인터넷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다음 선거 끝나면 우리도 이제 물러날 세대 교체이 오히려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된다 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지역에 이 출중한 분들이 떠보기도 전에 세대 교체의 주체가 아니라 이제 대상이 되는 이제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고 아유 이거 오늘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잘못 준비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아득하잖아요. 이제 날은 밝아오는데 갈 길이 가깝다. 뭐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도군. 맞아. 일모 도군.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 오늘 아주 화끈하게 우리 최진현 정책실장께서 실장. 아주 화끈하게 답을 해주셨어요. 예. 그 화끈한 그 답변 그대로 생각이 복잡해지면 길어지면 점점점 그 생각의 복잡과 길어진 만큼 용기는 점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우리 청주를 화끈하게 바꾸겠다는 그 소신 그대로 진짜 밀어붙여서 뻔한 청주가 아닌 뻔한 청주를 만들어주기를. 오늘 두 분 말씀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한 판 어떻게 오늘 네. 예, 보셨는지. 오늘 먼저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이제 후보로 한번 오겠습니다. 일모도원 정말 그 적절하면서도 제가 더 새겨들게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예. 매일매일 잠들기 전에 해가 져서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몇 마일 더 간 다음에 매일매일 잠들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근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생각이 길어지면 용기가 줄어든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바보라 생각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용기 더 100배해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 한 판 왔다 가시는 분들 중에서 뭐 빠찌 달고 다시 올게요 뭐 이러면서 가신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대개 가시면 안 오시더라고요. 꼭 다시 좀 오시길. 고말 한마디 실수했네 오늘. 꼭 다시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열정적인 활동도 기대하고요.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오른팔 들고 리얼 토크 한판!